네, 즐거운 오후가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네, 오늘 좀 꿉꿉한가요? 비 소식이 조금 있었는데 비 안 온대요. 그래서 네, 그게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8월 21일이고요. 네, 끼인 날입니다. 끼인 날, 딱 중간이죠. 일주일의 중간. 보통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많이 좀 이제 주 초반에 먹었던 마음이 조금 이제 느슨해지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좀 잘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뭐 하루 이틀 살아온 것도 아닌데 그죠? 네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조절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네, 잘 하시라 믿고요. 수요일 날 이렇게 좀 다시 신발끈을 묶든지 아니면 뭔가 마음을 좀 다잡게 되면은 주말이 금방 와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주말이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기분이 또 은근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골든바님 오셨어요. 골든바. 요즘에 이제 좀 인기가 많다고 하대. 골든바. 네, 골드바라고 하나요? 골드바. 네, 아무튼 네, 황금 막대기 좋아요. 네, 하나씩 집에 있죠. 네. 뭐 어떤 분은 뭐 밥 먹을 때 뭐 금수저 금숟가락으로 드신다는 얘기도 있고, 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네. 골드바 하나씩은 다 있죠. 네. 자, 명품 투자님 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귀요미 자영님 반갑습니다. 골드세븐님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설리님 반갑습니다. 철학적 3님 어서 오세요. 철학적 3. 뭔가 또 묵직하네요. 네, 좋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만족한 인생을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족집게님이 오셨어요. 네, 이게 옛날에 보면 그 점 보러 갈 때마다 쪽집게 무당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쪽집게 확 그냥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바람펴서 왔구나. 아닌데요. 아니긴 네가 모르는가. 일로 앉아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네. 그 자녀가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얘가 커서 뭐가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떤 아줌마가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저기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가는데 딱 보더니 이거 남편이 바람펴서 그만 이거. 아니 그게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긴 일로 앉아봐.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남자 그에 대한 험담을 들어놓고는 네. 그래서 문제인 거야. 네. 그때 이 여자가 또 혹 넘어간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자, 이 부적 한번 써봐. 100만원. 그래가지고, 네. 깜짝 놀라서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쪽집게. 정말인가요? 네. 아무거나 던지고서 맞으면,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남편이 바람펴서 왔구만. 진짜 남편이 바람펴가지고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프로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쪽집게. 좋은 말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 쪽 계시는 분들, 차주헌님, 어서오세요. 박성범님, 반갑습니다. 부자 남편님도 어서오시고요. 강인숙님, 유영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팟빵 보고 넘어갈게요. 팟빵. 파라파라파라 팟빵. 팟빵엔 뭐가 있나, 이거? 네. 팟빵. 네. 짠짠짠짜잔. 전문가 시황. 네. 시황을 지금 올려주신 게 있네요. 88TV 가면은 전문가 시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V 네. 우리는 꼭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뭐예요? 사진 찍을 때도 V, 네, 하트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1월 전통신복님 어서 오세요. 네, 1월 전통신복인가요? 뭐죠? 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맘마미아님, 네. 바이오주 도덕적 해이의 끝은 어디인가. 자, 요거를 우리가 클릭을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유튜브거든요. 유튜브인데 띠리링, 어제 돈 빚나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누구예요? 저기하고 같이, 공장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한 번씩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한 번씩 꼭 달아주세요. 댓글.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방송에 들어있습니다. 네. 안 들어보신 분들 여기다 꼭 적어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시고, 아시겠죠? 댓글 하나 달 때마다 뭐가 돼요? 네. 성투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또 엄청난 방송을 또 녹음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 그게 생겼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 새로운 그런 컨텐츠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 그 9월 달부터요, 이 무료 방송의 체계가 전폭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려요. 내가 잘려. 네, 그래서 저의 밥그릇이 날아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그 컨텐츠를 제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건 되게 오래전부터 개발하고 있었던 건데요. 제가 워낙에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전문가분들이 오전 방송을 다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네. 보면 알아. 이 무료 방송보다 훨씬 더 멋진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 방송, 그리고 야간에 방송을 한 번씩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오후 방송, 지금처럼 이렇게 오후에 하는 방송 하나랑 야간, 밤중에 하는 방송을 한 번씩 하게 될 거고요.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전문가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커밍순, 개봉박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다 구축을 다 해놨거든요. 전부 다 계획을 짜놨어요. 그래서 시험 방송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는 멋진 그런 방송이 또 오게 될 겁니다. 아마 저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런 재밌는 컨텐츠가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가 방송도 듣고 또 그것도 듣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유튜브 쪽에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노실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또 만들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저는 뭐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죠? 한번 보면 알아. 우와, 재밌다, 신박하다, 이런 게 생겨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구상이 다 끝났어.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이미 다 구상이 되어 있었던 건데, 전문가분들이 워낙에 이제 업무들이 바쁘고 하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안 나셨는데, 이번에 어쨌든 강제적으로다가 하게끔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그래서 유튜브 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제는 유튜브, 뭐 팟캐스트 쪽도 많이 보셔도 되겠지만 유튜브 쪽을 좀 많이 보시게 되시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뭐 최대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RVP, 생생하게 기도하라, 그런 얘기들. 추운 날 사냥하라. 아, 나 진짜 추운 날 사냥하라. 재밌다 이거, 그죠?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 국내에 전염되었나 등등,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뉴스에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수익을 보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글 써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장 한번 잠깐 볼게요. 빵빵일. 별 문제 없죠? 아, 그랬었어요? 거기서 할 거 아닌데, 근데? 성투사 채널은 그냥, 거기 뭐예요? 그냥 컨텐츠 복사하는 곳이고요. 거기서 할 게 아니라, 여기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부자아빠 주식학교 채널에서 할 거라서, 거기 뭐 구독해 놓으셔도, 똑같은 컨텐츠가 거기 똑같이 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을 거예요. 재밌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고 힌트를 좀 드리면은요,
지금 같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처럼 이제 뉴스를 이야기하거나 이제 뭐 종목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짤막짤막한 것들을요. 오후 브리핑이죠. 네.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뭐라 그러죠? 깊숙하게, 네, 설명해 드리는 콘텐츠가 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뭐 채팅하고 보고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시황하고 좀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축소하고, 요렇게 만약에 뉴욕 증시 요 뉴스 제목이 나왔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요것만 심층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 와중에 바이오 산업 진출하는 기업도 왜 진출하냐, 그럼 그 기사 제목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네, 보여드릴 겁니다. 제 얼굴도 나오고요. 실제 뭐 TV 방송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드릴 생각이에요. 신랄하게 이제 욕도 하고, 이 오뎅 템뿌라 이제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그렇게 그런 욕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하고 보면 안 돼. 근데 욕을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하고 보면 안 되고, 네. 아무튼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테니까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조금 빠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해서, 사실은 네, 저희 방송 시간을 조금 줄인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면 압니다.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언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망드린 거 있었습니까? 컨텐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네, 내가 건드리면 뭐든지 탁탁 터지는 거지. 빵빵빵빵빵 뚝뚝뚝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약 빨고 하겠습니다. 네, 약 빠는 방송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소설을 막 써드리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많이 기다리세요. 네. 어쩌면 그것을 할지도 몰라. 그 부채조사 컨셉으로다가 네, 나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머리에다가 딱 두르고서 부채 하나 들고 미 왔쩡. 그래서 네, 왔쩡. 실례합니다. 그거를 아침에 그 시작 멘트를 써도 되겠다, 그죠? 실례합니다. 왔죠, 넘어간다. 그럼 재밌을까요? 네. 처음 보면 미친놈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네. 얼굴도 보이죠. 그럼 이 잘난 얼굴을 계속 썩힐 수는 없어. 그래서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얼굴, 나의 멋진 얼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약간의 스튜디오가 좀 꾸며질 게 필요해요. 지금 사무실 쪽에는 스튜디오를 다 꾸며놨는데 제가 만약에 집에서 방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스튜디오를 또 꾸며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막 그렇잖아. 우리 집 막 그래요. 네. 수염 깎는 게 더 예쁘대. 요즘에는 그래서 수염 안 기르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 단풍이가 네, 집에 사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우리 단풍이가 나와서 네, 마이크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라이브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고요. 녹화 방송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 못 보겠죠. 아무튼 어쨌든 많은 컨텐츠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테니까 코너도 많이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사연 보내는 거 그런 것도 좀 읽어보고 그런 것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기다려 보세요. 네, 멋진 게 나올 겁니다. 나는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못할 뿐이었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으니까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라이브를 하건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항상, 네, 나한테 묶여 있을 거야. 자, 오케이. 그만 떠들고요. 이제, 기대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9월부터 시작된 거니까 기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다 알려주세요. 구독 꼭 해놓으라고. 네. 자, 시작합시다. 뉴욕 증시 첫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반락했다. 뭔 개소리냐? 네, 반락. 발음 되게 어려워요, 그죠? 반락. 이 혀떼기를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예, 반락. 반락. 네, 얼굴 봐서 뭐해, 근데. 뭐, 얼굴 보면은 괜히 자괴감 들지 않아요?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잘생겼어. 아우 쟤는 정말 너무 멋있게 생겼어. 아 진짜 신은 불공평해. 이런 생각 드실까봐 제가 얼굴 안 까는 거예요. 네. 아이고야 미치겠다. 금리가 다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다시 내려갔다. 그동안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경기 침체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렸기 때문에 그쵸 내렸기 때문에 그쵸 내렸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 며칠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올라갔다. 그잖아요? 네. 올랐다. 그래서 시장도 같이 올랐어요. 네. 백년 투자님 어서오세요. 회복돼서 올랐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다시 내려갔다. 그래서 또 살짝 지수가 밀린 듯하다. 네. 이거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약간의 초딩 수준 아닙니까? 네. 초딩 수준이죠. 네. 밥을 안 먹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고요. 밥을 먹었다. 배가 부르다. 똑같은 얘기죠. 네. 국채금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을 좀 생각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돼서 그랬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며칠 동안 다시 정상으로 회복돼서 올라갔다. 금리가 다시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이제 산 사람들은 대충 다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 내리는 것도 계속 내릴 수 없고 오르는 것도 계속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연히 변화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내려갔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향이 다시 하방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방향이 다시 하방으로 가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하냐면 오른 것만큼 내렸느냐 그거죠. 오른 것만큼 내렸느냐 네 아니옵니다. 그러면 가서 니를 보거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100이 올라가고 50이 내려갔어요. 문제 있어요? 없지. 항상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이 올랐을 때 100에서 산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100이 올라갔어 50 내려왔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승 추세라는 것은요 상승세는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다. 하락세는 그 반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하락세는 그 반대이다. 그러면 우리 시장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어요. 네. 상승은 짧고 하락은 굉장히 길었죠. 길어. 여기서 이제 반전이 좀 나올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하락을 크게 만듭니다. 길게 나왔죠. 근데 단기적 패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반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시장이 반전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미국 증시도 볼게요. 짜잔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금 국채 금리라는 것이 문제를 주고 있는 상황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인데 여기는 지금 뭐 상승이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올라간 부분에 대비해서 내려간 것은 굉장히 약하죠. 작습니다. 0.6% 내린 거 아닙니까? 올라간 거는요 25,500에서 27,000 정도 26,300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은 적어도 한 2% 이상 2% 이상 올라갔다. 여기서요. 네. 그럼 2% 오르고 0.6% 내렸어요. 이게 뭐 문제 있겠냐 이 말이죠. 문제 없다. 네, 문제 없다. 문제 없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국채금리가 반락을 했기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위축되었다. 사람들이 위축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금리라는 것은요. 그때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 글쎄요. 미국 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네 의심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하반기가 무슨 시점입니까? 하반기. 우리에게 하반기란 네 풍요로운 계절이죠. 풍요로운 시기. 왜?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이따 추석도 오겠지만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걷어들이는 시기 아닙니까? 근데 보통 보면 연말 시즌에서 소비가 좀 많아요. 지출이 좀 많고요. 돈 나갈 때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연말 때쯤 되면 이제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나가야 되고 연말을 그냥 막 네 아주 그냥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많이 까부셔야 돼요. 미국도 그래요. 네 연말 시즌이 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연말에 소비가 늘어날까? 네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로 안 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연말에는 소비가 늘어날까?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연말에는 왜 소비가 늘어나요? 왜 여러분들은 연말에 옷을 사게 되고 왜 연말에 자동차를 바꾸게 되고 왜 연말에 네,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게 될까요? 왜?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뭘 하는 거죠? 송구영신. 네. 송구영신. 보낸다 얘기야. 네. 뭐를요? 옛 것을 보내고 영접하다 얘기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1년 지나면서 송구영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재고 처분해야 되거든요. 결산이 들어갑니다. 기업들의 실적 결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제품도 한 해를 넘기게 되면 2월 상품이잖아요. 이제 2월 이미 시기가 지난 거 작년 거잖아 이렇게 되죠. 12월에 생산한 것도 작년 거잖아가 되는 거죠. 자동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시즌에서 사면은 굉장히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왜요? 사자마자 뭐가 돼요? 한 살 먹잖아. 네, 11월에 생산해가지고 12월에 등록된 자동차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조금만 지나자마자 물론 자동차야 뭐 사자마자 중고가 된다고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연식이 그냥 또 작년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말 시즌에 사면은 뭐든지 좀 더 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껴뒀다가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중국 애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중국 애들은 평소에 돈을 더럽게 아낀대요. 돈을 잘 안 쓴대.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꽉 뭉쳐두고 있다가 예, 이제 노린다는 거야. 하나의 시기를. 그래갖고 야 돈을 뭉쳐두고서 뭘 노리냐 그랬더니 쓰는 시기가 있대요. 쓰는 시기. 춘절, 설날이요. 네. 그 다음에 노동절 5월 1일날 그 다음에 국경절 10월 1일날 그때가 되면 아주 그냥 막 그 돈을 못 써서 환장한 사람처럼 돈을 쓴대요.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날만큼은 면제부야! 그러면서 막 돈을 미친 듯이 쓴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싸기 때문에 그래요. 싸기 때문에. 할인 행사를 많이 하죠. 광군제 이럴 때 할인 행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연말 연시에 다 몰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성이 조금 달라요. 뭐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다 똑같을 겁니다만 이제 연초나 연말 시점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고 물건을 사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시기에서는 뭘 많이 할까요? 먹고 마시거나 즐기거나 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행주들이 조금 물먹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죠. 네. 그래서
겨울을 즐기게 되는 그런 특성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미국 경기가 길게 보지 말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봅시다. 짧게 본다면 어떨까? 네. 여름보다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쵸? 경기 침체를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에 대해 좀 약간 좀 공교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여름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망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이런 데야 뭐 이제 연초가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겠죠. 네, 여름 시점부터 확 내려가가지고, 네. 여기도 뭐 2002년도 이럴 때도, 네, 9.11도 가을이었어. 공교롭게. 이걸 좀 갖다 붙이는 것도 좀 웃기긴 하다. 근데, 그죠? 요 시기 때에, 예, 애매하게 나왔다가 연말 지나가면서 좋아지더라. 그럼, 연초가 지나가서, 연말 지나가서 연초 시점부터 좋아지는 건 뭐예요? 네. 그런 것들은 연말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고 생각보다 괜찮았네? 그걸 가지고서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시장은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게 된다라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를 논한다면 연말로 갈수록 더 가능성은 적어진다 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이 소비의 국가가 아니라 제조업의 국가였다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제조업도 뭐 어차피 소비랑 연결되는 거지만 뭐 다른 쪽의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다를 수도 있는데 미국이 소비의 국가 아닙니까? 그 미국 경기의 대부분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더 경제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소매 판매가 뭐 늘어나는 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연말 시즌에서 주가가 폭락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적어졌다,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아 떠날 거예요. 경기 침체가 없다, 걱정 없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마땅한 투자처 찾아서 떠날 것이다. 미국에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지금은 선진시장으로서의 어떤 가능성 그런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것은 물론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도 더 많이 상승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겠지만 네, 투자자들은 다 같이 상승하는 시점이라면 미국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머징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둘 다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둘 다 올라간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실 겁니까?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 중소형주에 투자하실 겁니까? 다 올라간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개별주에 투자하겠죠. 왜요? 다 좋아질 거니까. 다 좋아지면 삼성전자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은 상승폭이 둔하다 이 얘기야. 상승폭이 둔하다. 중소형주들은 상승폭이 강하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저점을 잡아주는 애들은 누구예요? 대형주, 시장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가총액 그 상위권에 있는 지수 관련주들이 반등을 시작해서 지수의 바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중소형주의 랠리가 나오는 거죠. 늘 그런 식이에요.
이런 거는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좋아요. 수급 같은 경우 뭐 기관이 먼저 들어와서 바닥을 잡아가지고 외국인한테 물건 넘기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가 올려놓고 다 올라가고 나면 개인들이 들어와서 물량 받고 네 기관과 외국인들은 다 팔아치우고 떠난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역발상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거지 같을 때 사야 되고 시장이 좋아 보일 때 팔아야 되고 손이 안 나갈 거예요. 손이 안 나가. 손이 안 나가지. 뭐 보고 있으면은 더 올라갈 것 같고 팔았더니 다음날 더 올라가고 실제로 그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고객이 주식을 하나 증권사 고객을 통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잘 올랐어요. 잘 올라가. 한 5% 올랐어요. 그랬더니 5% 올랐네요. 이제 좀 팔아도 되나요? 그랬더니 에이 더 드셔야죠. 더 먹어야 됩니다. 팔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계속 들고 갔죠. 그때 이게 나중에 50%나 올랐어요. 와 엄청 올랐네요. 이제 좀 팔을까요? 그랬더니 에이 더 키워야죠. 왜 그러세요? 팔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식이 꺾어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 이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증권사 직원이 이건 일시적인 하락일 뿐입니다. 다시 올라서 직전 고점 넘어갈 테니까 걱정 말고 놔두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 놔뒀죠. 그랬더니 이게 손실까지 내려갔네요. 손실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아니 그 손실이지만 이제 지금 손실이 적을 때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 팔면 그 수익 났던 거 낚아서 어떡하냐. 지금 팔면 그 손실인데 지금 어떻게 파냐. 안 된다. 놔둬라. 다시 올라갈 거다. 더 많이 빠졌어요. 손실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증권사 직원은 뭐라 그래요? 지금 팔면 완전 손해 아닙니까? 왜 파세요? 그냥 놔두면 올라갈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조건 팔지 말아죠. 네, 무조건 팔지 마라. 사실 이제 우리 팜 시스템에서 하는 것은 손절이 없고 그냥 장기 보유해서 꾸준하게 끌고 올라가는 거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2008년도에 NC소프트를 추천한 적이 있었죠. 부자빠님이 2008년 이제 5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요때 작아 그때가 여기가 5만원 조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여기 네 제가 그때 대신증권에 있을 때였거든요. 공개 추천에 나갔었던 종목입니다. 이게 5만원 정도 했다가요. 지금 보니까 36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50만원대 넘어가는 모습인데 이거 그때 당시에 이제 NC소프트를 이제 현대차하고 같이 샀어요. 그래서 NC소프트 5만원, 현대차 5만원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요만큼 올랐어요. 순식간에 올라갔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후두둑 다 팔고 떠나죠. 다 팔고 떠났다가 여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추가 매수가 들어가요. 추가 매수 해가지고 와 2배나 수익 났어요.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100% 넘게 수익 났던 게 손실 나니까 두려운 나머지 손절 매도를 해버렸네. 수익의 매도도 아니고 손절 매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는 주식 안 하겠다고 떠나신 분이 있었어요. 100%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나오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죠? 55만원, 54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5만원대부터니까 11배 올라간 거죠. 10년 동안. 가는 동안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고 안 팔고에 대한 문제는 사실 뭐 100% 수익 났을 때는 저처럼 이게 팔아가지고 네, 원금만 띄어서 다른 곳에도 재투자하고 남아있는 물량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고 그냥 우리 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놔뒀더니 10년 후에 11배나 올라가잖아. 1100%에요. 1100%.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대비가 한번 올라갈 때마다 뭐 얼마씩 뛰어요? 1000원씩 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지, 이게. 네. 그러니까
요인이 0. 몇 프로지만 저 원래 원금 5만원에 비하면 뭐 2%씩 뛰는 거 아닙니까? 한번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팔고 안 팔고의 어떤 그런 차이를 구분을 지으려면 좀 올라갔을 때 팔고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사고 이런 것들 웬만하면 안 하면 좋습니다. 안 하면 좋아요. 근데 증권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익이 났는데도 팔고 안 팔고 손실이 났는데도 안 팔고 무작정 안 파는 것도 좋지 않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팔으라는 거야 팔지 말라는 거야. 무작정 안 파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팜시스템도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매도 의견을 드리냐면 자 많이 올랐으니까 급등했으니까 팔고 다시 이모작해라. 절반이라도 팔고 다시 보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사실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종목들 보면 팔아야 될 자리들이 뭐가 있어요. 지수도 마찬가지죠. 팔아야 될 위치가 아니잖아요. 수익이 났을 때 차익을 챙겨서 파는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손실이 났을 때 손절 매도를 치는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요. 미국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 지수 관련한 종목들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싶으면 다 중소형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기회를 크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해가지고 뭐 매도를 하네 못하네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지 뭐. 이미 지난 거고 이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없다,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연말로 갈수록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뭐 사실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악재 나온 게 뭐 있어요. 지금 악재. 지금 시장의 악재. 뭐죠? 뭐 있어요? 암만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장의 악재는 무엇인가? 미중 무역협상? 일본과의 관계? 오늘 일본과의 저거는 어떻게 됐대요? 얘기 나온 거 없나? 짠짠짠 짜잔 22일 발표. 네. 브렉시트, 무역전쟁, 북한 미사일. 네. 얘네들 지금 저거 하는 거 어딨어요? 그거 3자 회담. 중국에서 한 거 어디 갔지? 아직 얘기 없나봐요? 예. 이따가 장 끝나면 나올라나? 예. 어쩔라나 모르겠다. 예. 그 얘기 오늘 오후 3시에요. 예, 장 끝나고 나오네. 예. 장 끝나고 나오면은 뭐 끝나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요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그 지소미아 카드도 꺼낼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뭐 변수들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악재, 예.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브렉시트, 네.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네. 북한 미사일. 이것들이 다 뭐예요? 캐캐 묵었다는 얘기예요. 캐캐 묵었다. 무역 분쟁에서 지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무역 분쟁에서 나빠질 게 있어요? 더 나빠질 게 있다. 없어요. 그냥 협의 안 되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해결 안 되고 똑같잖아요. 뭐 지금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나빠질 거 없어요. 무역 분쟁에서는 더 나빠질 게 없어요. 지금 어차피 연기를 하기로 한 상황이고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게 일부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12월가 연기가 됐죠. 그 다음에 그 화웨이에 대한 내용들도 90일간. 오, 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잠깐만요.
저게 오늘 저건가 봐요. 재활용 저거 하는 날이네. 그래갖고 큰 트럭이 와서 예. 시끄럽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것들도 90일을 연기시켜줬단 말이에요. 연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유지나 보수를 위해서 거래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럼 뭐 계속적으로 일단 연말까지는 봐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연말 동안까지의 어떤 내용들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빠질 것은 없는 상태에서 협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역 분쟁은 지금도 나빠질 거 없어요. 네. 브렉시트 나오긴 하겠죠. 언젠가는 또 나올 이야기는 10월 말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탈리아 네. 연합정부가 깨졌죠. 총리가 그만두면서 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포퓰리즘에 대한 그런 제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EU와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결정된 거 아닙니까? EU 쪽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너 나가려면 나가라. 근데 영국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뭐 니네가 노딜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라면 말아라. 니 나가든가 말든가 모른다 이제. 그런 상태라서 오히려 영국이 지금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태 됐죠. 협의를 통해서 나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요것도 어떻게든 해소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국민들은 이제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아요. 네. 지금 그쪽으로의 강경파들이 이렇게 이번에 총리도 하고 정치적인 어떤 중요 보직을 꿰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네. 그럼 요것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재투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끝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브렉시트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북한도 이제 보니까 오늘 아까 이야기 잠깐 보셨죠. 북한과 대화할 준비되어 있다. 북한이 언제든지 승인만 하면 대화하겠다. 미국의 입장이 이런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북한을 데리고서 계속 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얄미울 수도 있어요. 북한이라고 뭐 약속을 지켰다거나 걔네가 뭐 이쁜 짓 했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네, 럼프 형 나 이뻥 이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면 되게 웃기겠다. 럼프 형 나 이뻥? 볼따구로 그냥 확 그냥 썰어버려야 돼.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랬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만큼은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 봐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많이 봐준다. 북한에 대해서 많이 봐준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네. 북한을 지금 미국이 놓을 수가 없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막 미사일도 쏘고 막 네 땡깡을 부려도 어와둥둥 하고 있잖아. 어쭈쭈쭈 잘하네 잘한다 내 새끼 그러고 네 봐주고 있는 거예요. 네. 북한 그게 솔직히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거기. 뭐 그런 나라 뭐 없어도 그만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에요. 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북한을 계속 이용해 먹고 있는 건데 이 띨띨이 뚱돼지 같은 놈은 그걸 또 몰라. 네,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속편하게 잘 처먹고 잘 자니까 살이 계속 찌더라고. 네, 그냥 살 너무 쪘더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식단 조절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렇게 많이 처먹지? 외부의 병사들은 다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런다는데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악재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일본의 악재라고 해도 일본이 지금 약간의 완화된 제스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고 뭐
나빠졌다고 볼 수도 없죠. 지금 여러분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한번 보세요.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언론이라든지 뉴스들이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은 많이 약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악재가 약화되면서 호재로 바뀌는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악재에 대한 부분은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을 하시고요. 팩트가 없다. 뭐 근거될 만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악재가 아니야. 예. 경기적인 경기 상황들이 경제 상황들이 지금 뭐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식상해졌어. 또 너야? 아이씨. 옛날에는 그 뭐 바바리맨들 이런 거 여고 앞에 가면은 바바리맨이 탁 펼치면 여자애들이 그냥 깍! 저 미친놈 봐라!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 뭐라 그래요? 여고생들 앞에서 바바리맨 딱 오면 야 헐 대박 이쪽으로 모여라! 막 그래가지고 애들 다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막 그런다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시간은 뭐 6시 30분 뭐 그런 거 노래 불러야 되나? 네. 6시 30분. 야, 저 바바리맨 6시 30분이야. 막 그런 6시 30분이 뭔지 알아요? 네. 그 뭐 걔네들이 뭐 오히려 도망가고 막 그런다네. 네.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나 좀 신선하지. 네. 에게 그게 6시 30분이에요. 남자들만 아는 거지. 네. 에게 막 그러면서 그래서 되겠어요? 다른 데 가봐요?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애들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저거한데 이게 계속된다. 노출이 계속돼 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좀 식상해지는 거죠. 시장이 그만큼 이제 단단해지는 거예요. 상처에 둔감해졌다라고 봐야 되나요? 모르세요? 유도희님? 네. 김혜용님 어서오세요. 안서령님 6시 30분 또 설명해줘야 돼? 시계잖아요. 시계요. 12 네 3 6 9 네? 369 시계 네. 이거 몰라?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돼. 네. 이거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고. 참 진짜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돼 내가. 네. 네?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돼요? 젊은 애들은 12시. 네. 따로 전화해. 이런 거 애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살살 설명드리면 어떡합니까? 아직 애들 방학 안 끝났어. 네. 나중에 내가 밤에 방송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만! 여기까지. 네. 더 나빠질 게 있겠냐 이거지. 악재에 둔감하다 이거야. 악재에 둔감하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 그렇다네? 그만요. 이제 하여튼 그런 건 너무 좋아해요. 어쩜 좋아. 네.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부자아빠님이 저한테 제가 예전에 부자아빠님한테 차트 배우고 공부할 때였어요. 옆에 앉아 있는데 야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 지금 잘 봐야 돼. 그래갖고 그런가요? 그렇게 했더니 야 너 그거 알아? 그래갖고 뭘요? 그랬더니 이 노름판하고 고추는 만지면 커지는 거야 인마. 그래갖고 돈이 들어왔다는 거 잘 생각해야 돼. 네, 나 진짜 그 말에 맛이 가가지고 네 한동안 차트를 못 보고 밖에 나갔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네, 한참 배워야 돼요. 저도 그래서 네, 그 드립력은 네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노름판하고 그거는 만지면 커지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을 때 시장은 네, 계속 커져가니까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 커지면 이게 또 안 되잖아. 네.
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어 왜? 네. 안 커지면 뭐가 안 돼. 하여튼 큰일을 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합시다. 끝납시다 이제. 아, 악재에 둔감해졌다. 여기까지 우리가 네 생각을 했어요. 아, 뭘 해야 되지 이제 갑자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끝낼래요. 1번 이야기 여기서 끝. 네. 아이고 참 큰일이다 이런 거는. 네. 이게 19 안 걸어도 잘 몰라요. 네. 19 안 걸어도 잘 몰라. 애들은 갔어 벌써. 네. 네.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노름판에 돈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네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또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다면서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고 연말이 되면 이제 돈들 지출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국채금리가 조금 다시 올라갔다 해가지고 다시 내려갔다 해가지고 네 시장이 뭐 이렇게 변화했다 이런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냥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악재는 둔화되고 호재는 커지고 있다. 네 커지고 있다. 이것만 네 커지고 있는 건 항상 좋은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는 네 기업들 도대체 왜 바이오 쪽으로 갔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 바이오로 갔냐? 왜 바이오로 갔냐? 몇몇 기업들이 네 몇몇 기업들이 바이오 사업으로 진출했다고. 대성 뭐하고 갈수봐. 이게 뉴스가 있었어요. 이 와중에 바이오 사업 진출. 기업의 그걸 봐야 돼. 이름을 잊어버렸어. 기업명을요. 네. 야. 이 와중에 바이오 산업. 제 거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대창 솔루션하고 뭐야 그 다음에 무슨 거식인데 부자빠 주식학교도 또 있다. 그죠? 네. 무슨 라이트야? 여기도 있네. 유튜브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잘 보면 세미콘 라이트. 네. 세미콘 라이트와 대창 솔루션이라는 기업이랍니다. 얘네들이 있는데요. 볼게요. 뉴스만 검색하면 우리가 딱 뜨는구만. 네. 이거 봐야 되는 거야. 네.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들 검색하시고 많이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뭐였다고? 세미콘 라이트. 이 기업이에요. 네. 근데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네. 이 기업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딱 오네.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자, 볼게요. 얘는 뭐냐면 바이오트리라는 기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신약 개발 사업으로 확장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원래 얘네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LED 쪽입니다. LED 회사예요. 네. 반도체 에너지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었는데 LED 네 세미콘 라이트로 변경을 했고 LED 칩 설계, 개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LED에 설명을 했어. 얼마나 할 게 없으면. LED는 전기적 특성 쌀알 크기의 작은 칩에서 아주 강력한 빛을 내는 구조이다. 이거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요. 네.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네, LED. 요즘에 이제 LED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고요. 네, 한 10년, 15년 해먹었으면 많이 해먹었죠. 근데 아직도 LED 쪽으로 가야 될 길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미콘 라이트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제품 매출이 96%. 어디서 나왔겠어? 어디서? LED에서 나왔겠죠. 근데 얘네가 지금 뭘 하느냐? 바이오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 그럼 얘네들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이 어떠냐? 적자지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적자. 적적적. 네. 자, 우리가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거 봐야 돼요.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할 때 왜 조심해야 하는가? 네? 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킨집을 하고 있어서 통닭. 네. 통닭집을 하고 있었어요. 성투 통닭. 그냥 막 먹으면 막 네. 그냥 막 기절하는 거야. 막 성투 기절 통닭. 네. 없어서 못 먹는 그런 통닭집을 하고 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
장사 너무 잘 돼. 막 그냥 막 500m씩 줄 서가지고 예약 받아가지고 그날 닭이 모자라고 막. 내가 양계장만 가면 성수탕 양계장만 가면 닭들이 막 기절해서 막 네 두루미 덜덜 떨어. 나를 잡아갈까봐. 막 이런 정도야. 장사 너무 잘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거죠. 다른 사업을 할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통닭집을 더 확장하자, 응? 또는 다른 통닭집을 더 내자. 통닭 2호점, 네, 또는 2호점 내자. 네, 성투통닭 2호점 빠밤빰 빠밤빰 해가지고 내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새끼. 오 깜짝이야. 2호점 안 낼게. 네, 저 단풍이. 네, 개야 개. 2호점을 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닭을 했으니까 뭐 맥주도 같이 팔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호프집을 옆에다 하나 내보자. 통닭을 여기서 사가지고 가서 맥주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를 꾸려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닭집이 너무 잘 되는데 갑자기 내가 뭐 자동차 판매점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닭이 잘 되고 있어. 통닭에만 그냥 완전히 15년 동안 통닭만 구워온 통닭의 달인이야 완전. 네, 통닭의 달인. 통닭만 그냥 잘 만드는 거야. 꼬꼬댁, 네, 뭐 성추사 이렇게 해가지고 통닭의 달인이야. 근데 갑자기 통닭이 너무 잘 되니까 야 지금 사업 너무 잘 되니까 우리 자동차 회사 하나 만들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친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자,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내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낼 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현 사업이 개판이라 접고 다른 쪽으로 가자. 첫 번째요. 네, 두 번째는 뭘까요? 인기 있는 사업 진출이라고 속여서 주가 한번 땡겨보자. 둘 중에 하나죠. 네.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뭐라고요? 여자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네, 조지면 다 나와. 조지면 무조건 불게 돼 있어. 네. 갑자기 여보 사랑해. 네. 빠바바밤 여보 사랑해.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꽃다발에다가 막 와가지고 막 네 그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해.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남자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그 말 한마디면 다 봅니다. 아, 내가 사실은 잘해보려고 돈을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럼 돈 문제구나. 그쪽 파고들면 되고요. 네. 아니 내가 사실은 관심이 없었고 그냥 김부장과 같이 술 한잔 마시다가 그럼 여자 문제구나. 네. 여기까지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잡히면 그냥 죽는 거야. 미리 남성분들도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말려들지 마세요.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있어. 네. 아무튼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연관성이 없어. 통닭이 잘 됐는데 통닭을 계속 하든가 아니면 옆에다가 연관성 있는 사업을 내야지. 갑자기 그냥 막 네 자동차 산업을 한다 그러고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세계 푸드는 푸드잖아요. 노브랜드 버거 연관성이 있어요. 유통기업이기도 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신세계잖아요. 얘네들은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에다가
네, 이마트에 지금 보면 뭐가 들어가 있지? 뉴욕 버거가 들어가 있나? 하여튼 무슨 버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버거 대신에 노브랜드 버거를 갖다가 입점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 안에서 이렇게 그 품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LED잖아. LED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갑자기 바이오를 끄집어냈다. 무슨 시너지가 있겠냐는 얘기야. 내 말은요. 신세계가 지금 이마트와 노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PB 산업을 더 키우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좋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LED 칩을 개발하고 만들고 막 이렇게 IT 소재 부품 기업인데 갑자기 얘네가 뭘 한다고 그랬어? 난 바이오 해요. 귓방망이를 날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라고요. 지금 현재 산업이 너무 개판이라서 이것을 그냥 지금 일단은 장사를 하고 있지만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가,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 뭔가 이제 터질 만한 것들이 있다 이거죠.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이라든지 이런 쪽 호재성 재료 하나 놔주면 확 달라붙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빵 터졌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이 기업이 그 회사의 모기업이다. 주가 무지하게 뜹니다. 여러분들 테마 붙을 때 많이들 보시지 않아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왜 뛰는 건데, 아, 자회사로 그걸 가지고 있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에 지금 1000원대 미만, 제가 짤랑이들 동전주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 적자 기업에다가 이렇게 짤랑이 주가를 갖고 있는데 다른 기업을 인수할 정신이 있을까라는 생각. 차라리 그 돈으로 기업 경영을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뭐였을까? 현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땡기려는 것일까? 25억 투자해서 또는 20억 투자해서 또는 얼마 정도 투자해서 주가를 얼만큼 땡겨먹고 튀려고 하는 것일까? 고민해볼 만한 내용이겠죠. 네. 바이오 업종을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지금 이거는요, 바이오 업종이 아니다, 이 기업은요. 바이오 업종이 아니에요. LED예요.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거 더 땡긴다는 얘기죠. 네. 바이오 연계 사업 해가지고 뉴스 하나 터트리면 주가가 뛸 거란 얘기예요.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 항상 이런 것들은 근데 뭔가 조짐이 있었어. 네. 그렇다고 이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면은 좋지 않겠죠. 네. 좋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작전을 해먹는 그런 의도로 다 가는 게 있죠. 이게 법을 피할 수 없거든요. 네.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그냥 바이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공시도 안 하고 가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거 다 해놓고 나서 띄우는 거죠.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첫 번째 거든 두 번째 거든 간에, 네, 둘 다 주주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대창 솔루션 한번 볼까요? 얘도 가격이 400원이야. 400원? 뭐하는 기업일까 얘는? 넌 뭐냐? 대창. 얘도 지금 3년 연속 적자네요. 계속 적자예요. 생활안전구조제, 자원채굴 설비품, 에너지 변환장치품, 수송 및 산업기기, 부품 소재, 초저온 산업에 사용되는 주강품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죠? 바이오랑. 눈꽃만큼도 관련이 없어요. 그죠? 갑자기 제가요,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의 토박이야. 서울 토박인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제니퍼를 사랑한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갑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서울에서만 살아왔던 애가, 부모님, 저는 미국에 있는 제니퍼를 사랑합니다. 걔랑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누군데? 저도 아직 본 적은 없네요.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죠. 무엇인지 몰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인수해서 무언가 해보겠다는 쪽으로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쳐다보지 말아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작전을 통해서 주가를 띄워서 올리려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작전을 해서 띄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띄워놓고 팔아먹고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면 그냥 끝나요. 게임 셋 오버. 안녕 빠빠이. 네, 안녕 빠빠이입니다. 주가 띄워놓고 마지막 팔아먹을 기회를 만들기 위한 거겠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이유가 없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회가 되려면 다른 걸 했어야 돼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약국 체인 하던 업체가 뭐 신약 쪽을 뭐 인수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건설 회사가 뭐 그 광산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충분히 시너지를 만들 수 있어. 이번에 SK나 뭐 한화나 이런 애들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뭐 그런 지금 애경이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 지금 뭐예요? 전부 다 기업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아나를 통해서 물류를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뭐 시너지를 키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뜬금없는 이런 M&A, 뜬금없는 이런 신사업 진출 여러분들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언가 속아 넘어갈 만한 건덕지가 있습니다. 테마가 조만간 붙을지도 모르고요. 네, 아니면 뭔가 다른 네 여러분들을 네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궁금하면 지금 500원이네요. 500원이면 되겠네. 궁금하면 500원 내고 한번 사보세요. 야 이거 딱 좋네. 궁금하면 500원. 네. 네 500원 내고 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궁금하면 500원 내고 봐라. 네. 나 한번 사볼까요? 500원 내고. 결과를 봐라. 네. 철학책 3님, 한 주 매수했어요? 네. 그래요. 500원이니까. 또 아까 앞에 거는 얼마였어요? 800원이었잖아. 한번 해봐요. 네. 500원, 800원, 그거 뭐, 지나가다가 쭈쭈바나 해 먹어도 1000원인데, 요즘에는. 네. 어떻게 되나 한번. 네. 이런 것들은 공부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급등락을 하면서 뭔가 화려한 모양새를 만들거나, 이게, 뭐, 업종을 변화한다거나,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투자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속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마지막 이야기를 보도록 합니다. 홍콩과 미중입니다. 미중, 미국과 중국이죠. 홍콩과 미국, 중국, 지소미아와 한국, 일본. 요거는 뭐냐면 제가 뉴스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뉴스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홍콩 사태, 홍콩.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네. 뭐 그 다음에 뭐였지? 홍콩의 밤거리. 나는야 꿈을 파는 어쩌고 아가씨. 맞나? 아 이거 늘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오래됐나 보다. 별들이 소근대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홍콩. 홍콩은 사실 우리가 여행 가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즐길거리도 많고 발전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도시긴 하죠. 근데 지금 홍콩은 네, 지금 홍콩은 매우 위험한 동네가 됐어요. 제가 현지인들의 이야기들을 알려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홍콩 사람들하고 네 일본 사람들하고 아니 일본이 아니다. 본토에 있는 중국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 자체가 틀리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지금 홍콩은 이런 민주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것을 탄압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홍콩을 천안문 사태 때처럼 무력으로 장악을 하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티베트 독립 때도 마찬가지였죠. 티베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이 군대를 동원해가 장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홍콩은 오랫동안 정말로 100년 동안 99년 동안
홍콩은 뭘 했어요? 영국의 이런 그 식민지라고 해야 되나요? 영국령에 속해 있으면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경험해버린 거지. 그래서 걔네들은 공산당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자유가 좋은 거예요. 본토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계속 공산당이었거든. 그래서 당이 하는 대로 그러면 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산당이 지금 뭘 보여줬어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으켜줬잖아요. 먹고 살 만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애들은 공산당을 믿어요. 공산당이 뉴스에다가 홍콩 애들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홍콩 놈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홍콩은 네, 그런 중국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네, 중국인들을 구제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홍콩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싫어해요.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알지만 홍콩에서 중국어를 하잖아요. 저는 광동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광동어는 이제 뒤에다가 어쩌고 헤이 막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절로 가라이 그 흉내도 못 내겠네. 네, 걔네들 말들이 좀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홍콩에서 중국어를 쓰게 되면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좀 무시해요.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어가 좀 서투르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그러면 태도가 바뀝니다. 희한하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좀 싫어해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홍콩은 절대로 중국한테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인 거죠. 맞아요. 我是韩国人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我是韩国人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걔네들이 알아듣고서 오케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미국이 끼어들었어.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홍콩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게 되면 중국 너희들은 우리와 무역 협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홍콩과 무역 협상을 하고자 한다라면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면 홍콩을 무력으로 탄압하지 말아라. 근데 무력으로 탄압하지 않으면 중국은 지금 홍콩을 자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민주주의잖아. 거기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어떻게 자유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끼어든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일인데 왜 니네가 참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견하지 마. 이건 네 일이 아니야. 중국 내정의 일이야. 중국 일인데 왜 네가 참견이야? 근데 미국은 생각이 좀 달라요. 홍콩이 독립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왜냐면 홍콩의 지금 금융이라든지 이런 홍콩의 어떤 경제 발전에서의 어떤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금융 허브의 역할, 홍콩 공항도 또 굉장히 좀 이 중심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유럽, 아시아, 미주 이런 쪽을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허브 역할을 좀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인천공항이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홍콩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란 말이에요. 굉장한 위치, 그런 위치를 홍콩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참에 너희들 분리 독립해버려라. 네, 분리 독립해버려라. 꼬드기고 있는 거죠. 야, 우리 미국이 뒤에서 밀어줄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괜찮아. 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홍콩이 만약에 분리 독립을 해서 떨어져 나가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네,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그 티베트 지역이라든지 그 저쪽 그 서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서쪽 국경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겠다고 할 거란 말이죠. 그걸 막을 끌 수가 없어요. 쟤는 되고 왜 우린 안 되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찢어 밝혀지는 거죠, 한마디로. 네,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거겠죠. 네, 특히 홍콩이라는 덩어리 큰 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 얼마나 멋져요.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의 경기 발전 이런 것들을 골치 아파했는데
홍콩이 자기가 그냥 나서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해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미국이 이럴 때 계속 푸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콩 시위를 미국이 무역 협상의 자리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은 예, 중국을 계속 더 압박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중국, 야, 니네들 빨리 협상에 제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그래야지만이 홍콩에도 우리가 끼어들지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의 일은 또 대만과 중국, 홍콩과 중국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조금 애매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더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무역협상 쪽에서는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협상해 줄 테니까 너 홍콩이라서 손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협상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홍콩에서 손대라.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런 재료들은 중국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에 있는 애들은 아직도 뉴스에 진짜 거기도 가짜 뉴스 정말 무서운가 봐요. 네. 거기에서 그냥 현혹이 되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네 팔자야 그러고 마는 거죠. 네, 네 팔자인데 내가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홍콩과 미국과 중국 여기에 관계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조만간 결론납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뭐 특별하게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 고놈의 새끼가 분명히 뭔가 완화된 그런 표정을 짓지 않을까, 비굴한 표정을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애들이 원래 좀 이렇게 비굴한 표정을 잘 짓잖아요. 불리하다 싶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미마생 그러면서 다가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얘네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뭐 분위기를 조금 더 완화시켜준다든지, 뭐 이번에 웃으면서 악수한다거나 뭐 얘기를 경청한다든지 뭐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라면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그냥 연장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8월 28일날 백색 국가 지정에 대한 것들은 뭐 그냥 지정이 되더라도 우리도 어차피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정의 시행이 되더라도 개별 품목으로의 추가적인 이런 항목 지정은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묻혀버리는 것을 지금 현재 일본이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왜? 일본은 왜 그걸 원하느냐? 일본 기업들이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불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사 직전이에요. 왜냐면 일본이 못 팔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팔긴 팔아야 되잖아. 왜? 삼성한테 지금 다 매달려 있는데 삼성 없으면 걔네들 굶어 죽어요. 예. 회사가 망합니다. 근데 삼성한테 팔아먹어야 되는데 삼성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정부가 못하게 막고 있잖아. 우리는 팔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네. 기업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해외에 있는 것들은 삼성에다 팔아도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다가 팔면 됩니까? 그때 그건 된다는 거지. 딱 보니까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네, 일본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삼성 공장이 또 있는 거지. 그러면 중국 내에서 불산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납품을 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해외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트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꼼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외에 지금 그 공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없는 기업들은 거의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대요. 그 기업의 매출이 작살나고 있다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그 포토레지스트 2차 수출 승인을 내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 그러한 그 기반이 없는 기업들 우선으로 이 지정을 해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여행에 대한 보이콧, 뭐 자동차, 담배, 네, 뭐 마일드7이라고 하던데, 뭐 마일드7이 요즘에 뭘 바뀌었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일본산 담배들, 그 다음에 뭐 일본산 맥주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옷, 뭐 할 거 없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게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한국을 만만하게 본 것에 대한 대가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분석가의 이야기를 보니까 한국 내에 있는 이런 그 끈아풀들, 끈아풀? 네. 친일파들이 이쯤하면 됐습니다. 공격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일본이 들어왔는데 완전 당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웃으라고 하는 얘기겠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관련한 부분들은 뭐 지금 사실은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점장은 한국 사람일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이 와서 직접 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됐죠. 빨리 업종을 전환해야 되고 하거나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유니클로 보면은 우리 동네에도 큰 매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막 그냥 북적북적하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거기서 뭐 계산하면 줄 서야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주차장에 차가 많아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진짜로 네 주말 같은 때 나가봐도 뭐 한 대 두 대 돼 있을까 말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네. 그 거기 가서 사는 것 자체도 눈치가 보이거니와 또 꼭 거기서 사야 될 만큼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옷이 뭐 그렇게 꼭 거기서 사야 되는 그런 거 아니죠. 또 그렇게 많이 싼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본은 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국민소득 같은 경우도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본이 조금만 더 주춤거리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또 그거겠죠. 지금 3등으로 밀려난 것도 열받는데 한국한테까지 밀려나면 열받는다. 더 열받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일본은 지금 갈수록 전문은 해가 되는 것 같죠. 다 뺏기고 있잖아요. 한국한테. 그게 한국의 저력이죠. 네, 다 뺏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이 다시 뺏어오고 싶은 거죠. 근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근본이 글러먹었잖아. 네. 마음을 곱게 써야지 그게 되는 거지. 마음을 그딴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네,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일본 사람들한테 꼭 그 말을 전해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일본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전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거사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충분히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를 가지고서 뭐 인정을 안 하고 참 이상해요. 그런 거 보면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가끔씩 보면 쟤네들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정말 모르는 건가? 네. 정말 모르는 거면 네, 회초리를 쳐가면서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김미경님 어서오세요. 네. 부자사랑님, 어떤 종목이 지금 바닥일까요? 네, 그건 이제 전문가님들의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까지는, 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조만간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오래 끌려갈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안에 대체적으로 결론이 나올 거고 한국이 세게 조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화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좋게 나올 거예요. 한국이 더 세게 조진다. 지소미아 카드 없애버리고 네, 수출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막 난리를 치겠다 그러면은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네. 그러면은 일본은 더 크게 네,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전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들이 숙이고 들어와야지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통쾌한 사이다를 마시는 기분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네, 오늘은 뭐 특별히 이제 뉴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겠네요. 자, 뉴욕 증시 뭐 특별한 거 없다 그 얘기 드렸죠. 네, 국채금리 가지고 까불고 있지만 그런 거 시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들 네, 조심하라 그랬죠. 두 가지 이유.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낼 때는 두 가지. 현재 사업의 개판이다. 이것도 물론 안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옮겨 타자 이 얘기고, 인기 있는 사업 진출을 속여가지고 주가 한번 땡겨보자.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다 같이 안 좋은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홍콩과 미국, 중국, 지소미아와 한국, 일본 요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궁지에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조만간 결론이 난다. 그러면 악재는 사실 다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지금은 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힘들어 걱정스러워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종목들이 또 내려간 것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냅두시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계속 몰고 가시면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까 제가 하려다가 만 거 홍콩의 밤거리인가요? 그게? 홍콩의 밤거리 그거 하나 들어볼까요? 홍콩의 밤거리 노래 나는야 꿈을 꾸며 꽃판을 나가시군요. 네, 요 노래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김연자가 부른 뭐 누구 걸로 할까요? 옛날 걸로 할까? 은방울자매 요걸로 네, 요게 맞는 것 같다. 그죠? 은방울자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네, 그냥 틀어. 저는 내일은 없고요. 금요일날 옵니다. 네, 금요일날 다시 만나요.